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본 문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원 동기 배웠고, 성장 과정 배웠고,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까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요, 각 역량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과 지향성이라는 역량,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친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팀워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과 지향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과 지향성,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과를 지향하고 있는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회사를 입사를 할 때 진짜 회사를 왜 가는 거예요? 돈 받고 싶어서죠. 네. 근데 회사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돈만 받으려는 사람을 제일 먼저 거르려고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얘한테 목표를 주면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놀고 싶고, 최대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받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것이 목표 달성 능력, 성과 지향성이라는 능력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 달성 능력, 열정, 실행력, 추진력, 도전 경험, 실패, 극복 경험. 이 친구들은 다 묶어서 패키지로 성과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도 성과 지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자, 열정, 실행력, 추진력이라는 친구도 성과 지향성을 물어보기 위한 거고요. 도전 경험도 성과 지향성을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패, 극복 경험도 성과 지향성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패키지를 왜 묶었냐면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한 가지로 다 복붙이 가능해요. 자, 어떤 거 하나를 쓰면 복붙이 가능하냐? 맨 앞에 있는 목표 달성 능력이라는 이 원형 하나를 잘 써주시면 얘를 실행력, 추진력으로 복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능력을 하나 잘 써놓으면요, 도전 경험으로 복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목표 달성 능력을 잘 써놓으면요, 실패 극복 경험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목표 달성 능력을 매우 잘 써야 되잖아. 자, 목표 달성 능력, 말 그대로 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목표를 지향하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잘 들어, 집중하세요. 내가 저 앞까지 가는 목표가 있었어. 도착했어. 나는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있는 사람은 맞아요. 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표 달성 능력이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냐는 다른 이야기야. 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맞지만 상대방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느껴지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왜 느껴지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자, 그 프로도라는 친구가 반지를 들고 가서 절대산에다가 그 절대 반지를 버리는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포로도가 상당히 의지력이 강한, 즉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아까 한 것처럼, 자, 저는 프로도입니다. 절대산이 있어요. 걸어갔어요. 반지를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 액션. 그치? 근데 그 액션은 북어라고 그랬지. 목표 달성 능력의 북어는 뭐냐?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자,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목표 달성 능력이 뛰어나 보여. 장애물이 크면 목표 달성 능력이 뛰어난 거야. 자, 제가 철인 3년 경기에 나가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철인 3년 경기에 나갔어요. 내가 장애물이 없잖아. 그럼 목표 달성 능력이 안 뛰어나 보여. 근데 지겹도록 무서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철인 3년 경기에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던 도중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 팔을 부여잡고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다리마저 부러졌어요. 이 절뚝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도 사이클을 타고 수영을 연습해서 결국은 꼴찌했지만 철인 3년 경기에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목표 달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이 컸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 능력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표 달성 능력, 성공 경험, 어떤 성공했던 거를 써라라고 하면 그냥 성공한 이야기를 써. 어떻게? 내가 절로 갔어요. 나 성공했잖아. 내가 반지를 갖다 버렸어요. 나는 성공했잖아. 목표 달성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쓰니까 그게 하나도 안 느껴졌던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나를 힘들게 했느냐가 목표 달성 능력의 포인트, 북어라는 거야. 자, 내가 목표 달성 능력 북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장애물, 이게 떠올라야 돼. 장애물 이렇게 바로. 이걸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워. 왜 외워야 돼? 이거는 면접 때도 써먹기 때문에 그래. 면접 때도 갑자기 다양한 질문할 때 물어봐.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럼 기억 안 나잖아. 그럼 장애물만 떠오를 거야. 그러면 그때 내 경험 중에서 아무거나 막 얘기하면서 장애물만 있게 얘기하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극복하고 해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표 달성 능력이 있어 보여요.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목표 달성 능력은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되는데, 밀고 나가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선행 조건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고 높은 목표. 목표 달성 능력이니까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해돼요? 가끔 가다가 제이콥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목표 달성 능력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돼. 목표를 달성 못했으면 목표 달성 능력이 그냥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냥 장애물과 싸우다가 진 거지. 어떻게 그게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거냐.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키포인트로 나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주고 장애물을 꼭 기억해 주셔라. 장애물이 없으면 안 된다. 공모전 입상 같은 평범한 주제도 목표로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요. 어느 정도까지를 큰 장애물이 할 수 있을까요? 쓰는 방법을 말해줄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그럼 목표가 뭐가 높은 건가요? 장애물이 뭐가 높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자, 높고 낮음이라는 거는 뭘까? 높고 낮음이라는 거는 상대성 원리에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높다라는 거는 여기 낮은 놈이 있으면 내가 높아. 근데 높은 놈이 있으면 내가 낮아. 그걸 우린 역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산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이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 때 우리 군인들 어떻게 해? 흙을 퍼다가 가운데다가 막 하면은 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가 있어. 이렇게 산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양옆을 파서 가운데가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면보다는 낮아. 지면보다는 낮은데 양옆을 막 파면 얘가 산이 되기도 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은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역량 재정의, 역량 다시 기억, 역량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잖아.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땡땡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정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달성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나 역량을 써주시고, 두 번째, 목표를 써야지. 어떤 시절, 어떤 간에, 어떤 때에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고 딱 썼어, 첫 줄에. 근데 그 목표가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너무나 낮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양옆을 파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넣어서 키워버릴 수 있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돼. 너 힘들어. 그만해! 막, 오해를 하면,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해. 그러면 그 목표가 높아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럼 높아 보이는 거야. 그거를 자소에 쓰면은 이 목표가 높은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100만 원을 모금하는 게 내 목표라고 쳐봐.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높은 거니, 낮은 거니? 모르잖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 너무 높다 반응을 써도 되지만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어. 전년도에는 5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2배나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라고 써줌으로써 목표를 키워버리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게 높다 낮다는 상대적인 거다. 이거는 그 글을 쓰는 스킬 같은 거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능적으로 모르겠는 사람은 주변 반응, 비교. 기억해?
내 목표나 장애물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변 반응 또는 비교를 함으로써 그냥 높여져 버리면 돼. 이해됐죠? 두 번째 줄 요거 잘 봐라 얘들아. 뭐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뭇을 반드시 해야 됐다라고 써놨는데, 뭐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뭐를 반드시 해야 됐다. 요게 뭐냐면, 자, 상황에서 대목표랑 소목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목표랑 소목표를 이걸 왜 적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글을 잘 못 쓰다 보니까 갑자기 장애물이 뭐 진짜 예상치도 못하고 뭐가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들의 장애물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목표 자체를 저는 올해 목표를 취업을 하는 겁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장애물로 뭘 갖고 오냐면 밥을 굶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취업하는 거랑 밥을 굶게 된 거는 전혀 관련 없는 장애물이야.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왜 그런가 내가 살펴보니까 중간 브릿지가 없어도 그렇거든.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의 목표는 취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계속 굶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라는 내용 한 줄만 있어도 밥을 굶는다는 내용이 당연시돼.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장애물 또 요게 강박관념, 장애물 막 이렇게만 하다가 막 이상한 장애물 막 갖다 놓는 거, 그 글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대목표와 소목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뭐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됐다. 이게 바로 소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장애물이 이제 나오는데, 장애물을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 큰 장애물들이 이렇게 팡팡팡팡 나타나는데, 그때 이 장애물도 크면 클수록 좋잖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에서는 장애물 2개 땅땅 쓰라고 하셨는데, 장애물을 하나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만 써도 되긴 해. 하나만 써도 되긴 되는데, 근데 하나만 쓰면 칸이 좀 부족해요. 하나만 써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근데 하나보다는 2개가 왠지 더 목표 달성 능력을 더 잘 할 수 있겠죠.